김경만 리더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비오 김경환입니다. 앞에도 너무 없으니까 좀 회하네요, 그죠? 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요. 옆에 짐 있으시면 옆에 의자에 간단히 놓으시고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을 깍지를 껴서 끝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끝까지.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추리고 추려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정말 알짜배기만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딴지를 거시는 트레이너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가 10년의 노하우에서 이것만큼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마 참고하셔서 본인 몸 관리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 영상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그냥 조금만 돌려주세요. 우와. 우와. 전 직장에서 이렇게 운동 보너스를 이렇게 했었어요. 트레이너란 직업은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내 노하우를 빠른 시간 안에 현지인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제 영상이었고요. 제 프로필에서는 단 거 다 보지 마시고 이것만 하나 더 특이점이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사실 외고 출신이라서 영어랑 이런 거 가능한데 외국인 트레이닝이 가능한 퍼스널 트레이너인데, 다른 거는 10년 정도 하면 점장도 하고 뭐 그런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많아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인바디 형태로 보는 내분 관리법인데, 일단은 인바디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가시면 다들 일반 헬스장에서 어떤 거 쓰냐면요, 이거 써요. 370 아니면 270 써요. 근데 저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버전이 있어요. 이겁니다. 인바디 570 이상의 인바디가 내가 훨씬 더 편차가 좋고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나 이런 걸 갖고 있다, 병원이나 헬스장처럼 기계를 갖고 있으면 여기는 뭔가 몸을 좀 볼 줄 알고 조금 뭔가 회원님들한테 뭔가 많은 걸 제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갈게요. 제가 인바디 회사에 전화를 해서요, 인바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받았어요. 팜플렛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는 8가지인데요 사실 정확하게 9가지예요. 9가지. 근데 머리 아파요.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나눌 필요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 제가 옆에 볼펜으로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크게 3가지 형태예요. 저기 보시면 1번 보면 이성적인 인바디 형태는 D자 그래프, 그리고 일반적인 인바디 형태는 I자형, 그리고 근육 부종이나 지방바다 그래프는 C자형 그래프예요. 보통 헬스장이나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전부 다 C자형 그래프를 가져요. 보통.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있는데 보통 C자형 이런 그래프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그래프가 많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런 C자형이랑 I자형인데 조금 문제가 보이는 분들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는 부위별 근육량이랑 퍼센테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또 다시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상하체 근육 밸런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좌우에 대한 근육 밸런스를 보셔야 내가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남자들은 퍼센테이지가 15% 이하가 나와야 돼요. 체지방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체지방률을.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2% 사이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자기 본인의 그 퍼센테이지 알고 계시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혹시나 3자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운동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다른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인바디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뽑았는데, 자, 어때요? 두 가지 그래프여서 다 어때요? 다 C자형 그래프지 않나요? 자, 여기 이렇게, 그죠? 다 C자형 그래프고, 여기도 C자형 그래프예요. 그죠? 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체지방률이 29.9%고, 그리고 이쪽 분이 34.4%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나이가 23세밖에 안 돼요. 23세인데 34.4라면 이분은 그냥 이것만 딱 보고도 저는 뭘 판단이 되냐면 와 탄수화물 진짜 좋아하는 거야. 탄수화물 진짜 좋아하고 케이크, 빵 이런 거 수시로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23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내가 봤을 때 아연이 부족해서 입에 달달한 게 많이 땡기겠구나 라는 게 판단이 서요. 이것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인바디를 많이 잘 봐야 돼요. 자, 빼빼미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쭉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부위별로 이제 근육량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5.78 그리고 5.6이라고 해서 이 편차가 나잖아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내가 다리 근육인데 갖고 있는 근육량이 킬로그램이에요. 밑에 있는 건 퍼센테이지인데 이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내 체중에서 이 다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 내 체중을 얼마만큼 지지할 수 있느냐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모르겠고 두 막대 그래프가 그냥 이 백선에 가까우면 좋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편차가 나고 있다는 거. 편차가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어느 정도 편차가 나고 있어요. 이분은 그나마 편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분이 더 쉽게 살을 뺄 수 있어요. 왜? 편차가 없어서 밸런스가 좋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아야 살도 잘 빠진다는 거 하나 찝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29세 여성입니다. 체지방 29.9고 피하지방형 복부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장지방 10을 기준했을 때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장지방 수치는 낮지만 내 그 바깥에 있는 폐하지방 자체가 조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은 뭐라고 판단이 되냐면 운동 부족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번 이분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장지방형 복부지방이에요. 뭘 보고 판단하셨어요? 10 가까이에 내 9가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내장지방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 탄수화물 좋아하고 달달한 것 많이 먹겠구나라는 게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찍고 들어갈게요. 이게 임피던스 값인데 이것까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트레이너도 드물어요. 근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피던스 값이 뭐냐면 저항값이요. 저항값. 이게 뭐냐면 전류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방이 많은 쪽에 전류를 흐르면 저항값이 높게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근육량이 그쪽 부위에 적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이분 둘을 보면 자, 오른쪽 팔이고요, 왼쪽 팔이고요. 몸통,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예요. 근데 비교를 해봤더니 맨 밑에 거를 비교해봤더니 얘가 수치가 높게 나와요. 저항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이 뭐예요? 내가 지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근육량이 적으니까 이쪽 팔이나 왼쪽 다리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분들 운동을 시켜보면 뭔가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다? 자, 편차를 빼봤어요. 빼봤는데 이게 균형은 크게 많이 이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균형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조금 좀 단 거 좋아하시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어요. 이분은 근데 많이 깨져 있어. 오른쪽 다리에서 수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뺐더니 편차가 0.16kg 나왔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양인 것 같지만 0.1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편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몸에 있어서 0.1kg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근육량 자체가 좌우가 엄청 많이 틀어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보시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숙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밑에 세포 외소 분비라고 그랬는데 저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 붙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붙는 건데 사실 0.37이라 하면 이 두 번째 숫자가 중요해요. 두 번째 숫자가 7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분은 순환 자체는 엄청 잘 되는 사람인 거야. 순환 자체는 엄청 잘 되는 사람. 여자분들 중에 이 7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7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이분은 운동 부족인 거야.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체지방이 그만큼 높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운동이 진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옆에 보면 어때요? 0.8대로 올라가죠. 이분은 이제 부정수치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 수치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 또 두 분 보실 건데 수치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솔루션을 두 가지로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먹는 거 개선, 그리고 운동적인 부분으로 제가 개선을,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쪽 편에 있었던 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분 솔루션 어떻게 드렸냐면, 자, 이 물량,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다 계산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나온지를 물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답을 해드리기가 힘들고요. 일단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이분이 하루에 먹어야 돼요. 물량이랑 단백질량이랑 탄수화물량 제가 계산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 자기 인바디라고 알고 계신 분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자, 아까 어땠어요? 좌우 밸런스가 엄청 많이 깨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먹는 걸 어떻게 그러면 가냐? 라고 하면 비타민 B군 중에 B6, 피리독신이랑 12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신경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신경세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게 해야 이게 밸런스가 틀어지는 부분들을 잡아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 B를 밸런스 회복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 그 중에 뭐를 더 먹어야 돼? 6랑 12를 먹어야 돼요. 근데 B군 제품 중에 이렇게 따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제품 그냥 드시면 돼요. 뒤에 대신 뭘 확인해? 비타민 6랑 B12를 확인하시고 드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몸에서 긴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에너지를 안 쓰려고 계속 뽕뽕 감싸주는 본능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 긴장도를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해주는 천연의 비타민제가 이겁니다.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들어간 제품을 드셔주셔야 내가 이완이 돼요. 이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솔루션으로 어차피 제가 또 아미 사업하고 있으니까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까 이쪽 편에 있었던 분 기억나시죠? 이쪽 편에 있었던 분은 제가 솔루션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물량이랑 단백질이랑 탄수화물량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죠? 이분이 이렇게 탄수화물량 높고 이렇게 조금 많은 거는 근육량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23세였어요. 23세인데 아까 퍼센테이지가 얼마 30%가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달아놨어요. 젊음을 너무 믿지 말고 탄수화물을 줄여라. 그리고 지방을 근데 이분은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제품으로 권해주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슬림 스마트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먹어도 내가 체지방으로 변환이 덜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방을 분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을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냐면 나이에 비해서 체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비타민제를 먹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WX. 전 시간에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제가 이걸 왜 적었는지 이해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WX를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제가 한 분을 더 집중적으로 골라서 파보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던 분이에요. 왼쪽 편에 있던 분인데 이게 누구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오시겠지만 저희 사회자님이세요. 아까 여기서
이쁘게 이제 해주셨던 이제 사회자님인데 틀어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인바디를 딱 보고 어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제자리 걸음으로 지금 당장 일어서서 10번만 이렇게 걸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발끝을 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약간 미묘하긴 하지만 사실 더 제자리 걸음을 걸어봤으면 더 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티가 나죠. 오른발이 뒤쪽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왼발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돌았으면 상체는 항상 앞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않고 위에 척추는 이렇게 돌아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오른쪽 등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른쪽 등이 자주 아프지 않아요? 경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인바디를 보면 이 사람 몸이 어떤지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냐 다를까 오른쪽 등이 너무 아프대요. 네, 이 사람은 척추 틀어짐도 있고 뭔가 좌우 이 다리에 대한 근육량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위에가 굉장히 피로감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적으로는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운동적으로는 이렇게 잘 갈 건데 그래서 운동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사이드 플랭크, 리버스 런지, 네로 스쿼트, 리버스 런지 이렇게 잡았는데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잖아. 눈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앞에. 제가 그냥 생목으로 할게요. 생목으로. 이 들고 있는 게 너무 걸리적거려서 재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만요. 올라갈게요. 인바디. 보시면 오른쪽 다리에서 왼다리를 뺐을 때 왼다리에 근육량이 더 없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자리에서 왼쪽 다리가 이발이죠. 신발 벗어주세요. 네, 신발 벗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부 다 하고 왔잖아요? 아직 발 닦고 오기를. 네, 그 상태에서 오른발만 그대로 그냥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그냥 버텨보세요. 하나, 둘, 셋. 얼마나 불안한지 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갔어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기회 줄게요. 천천히 하세요. 갑니다. 준비, 시작. 다리 떼고 버틸게요. 무릎 더 들어요. 하나, 둘, 그렇지. 셋, 발목을 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내리시고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딛고 어깨 들어서. 그렇지. 하나, 둘, 뭔가 다르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다리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오른발이 안정감이 있어요. 왼쪽 다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고쳐주려면 이런 운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 배를 좀 올려줄까요? 제가 그래서 뒤에 내용을 많이 잘랐어요. 이게 이 실전적인 걸 하려고 또 정보를 실전적인 걸 드려야 되잖아. 자, 일단은 올라가셔서 제가 먼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셔서 자, 사이드 플랭크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만 들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좌우를 해볼 거예요. 좌우를 해볼 거예요. 올라가셔서 앞을 보시고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올라갈게요. 자, 발목 당기시고 자, 발목 당기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허리선. 그렇지. 버틸게요. 손 뗄게요. 자,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더 올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아까 이분이 왼발이 안 좋으셨죠? 왼발이 안 좋았죠? 그죠? 지금 오른발로 버텼어요. 그죠? 지금 이제 왼발이죠, 이제. 그 상태 똑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골반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보세요. 하나, 둘, 셋 올라갈게요. 그렇지. 버텨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안 가는 걸 다 쓸 수도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여덟. 내려올게요. 자, 본인이 버텼을 때 어느 쪽으로 했을 때 더 힘들어요? 왼쪽. 그렇죠. 왼쪽 편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좌우를 맞춰줄 수 있는 사이드 플랭크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일어서시고 조금만 당길게요. 자, 제 손을 잡으시고요. 접고 자, 그 상태에서 저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가셔서 앉았다가 일어서시면 되는데 번갈아 가면서 가실 거예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어느 쪽에 있죠? 이분 여기죠? 왼쪽 다리 이쪽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잡고 있는데 자, 천천히 해보세요. 뒤쪽으로 갔다가 무릎을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올라오세요. 그렇게 반복. 다시 복 자연스럽게 붙여서 반대쪽 번갈아 가면서 다시 복 좋아요. 달라. 자, 뭔가 좀 다르죠, 그죠? 쟤는 다리가 뒤로 많이 가요. 제가요. 근데 어때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 다리가 뒤로 빠졌을 때, 그죠? 그래서 편측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시켜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만. 편측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시켜줘야 이분은 향상이 돼요. 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근육이 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발목이 아까 굉장히 불안했죠? 발목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다리 딱 모으시고 저랑 그 상태에서 그냥 깊게 완전히 깊게 앉으시고 그냥 일어서시면 돼요.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끝까지 앉고 일어나고 10개만 할게요. 둘 내려가서 조금만 천천히 셋 그렇지. 내려갈 때는 뒤꿈치로 눌러서 앉고 올라올 때는 발바닥 전체에 눌러서 앞쪽 체중 좀 주고 그렇지. 다시 6 일어나고 4개만 더 할게요. 7 일어나시고 다시 8 2개만 더 다시 9 하나 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앞에 거울 앞쪽을 보시고 자 왼발로 다시 손 옆으로 하셔도 좋고 손 허리에 잡아도 좋아요. 한 발 들고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어요.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쪽은 볼 필요 없죠? 어차피 잘 됐으니까. 어때요? 아까 했을 때 밸런스 잡은 거랑 지금 균형 조금 운동 좀 하고 했는데 많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죠? 어때요? 본인 느끼기에? 왼쪽이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 들어요? 신기해요. 네. 내 몸이. 눈으로 지금 저는 옆에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차이를 조금씩 느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 쪽이나 그리고 이런 운동적으로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몸 무조건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져요. 이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진 쓰실 때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뭐 쓸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상적인 그래프가 D자형이에요. D자형 그래프. 근육량이 많은 거죠. 딱 봐도 근육량이 많아요. 근데 이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D자형 그래프인데 이분을 쫙 보니까 어때요? 다리가 근육량이 많게 나오죠. 이거 왜 그럴까? 그때 상체 근육은 여기 있어. 하체는 여기 있어. 이 사람 근육량이 하체가 남다르게 많은 걸까요? 고민해 봅시다. 자, 옆에 거 보고. 자, 옆에 분은 C자형인데 이것도 제가 왜 뽑았냐면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팔을 다치셨어요. 왼발을 다치셔가지고 뭐를 했냐면 구부수를 몇 달 동안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왼팔을 보면 오른팔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근육량이 많아졌어요. 왼팔 다쳤는데 근육량이 많아졌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바디가 고장난 걸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외수분비라는 얘기야. 여기가 왜 이렇게 튀어나오냐면 몸이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수분량이 많은 거예요. 부종 수치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부종인 거야. 근데 인바디는 어떻게 측정돼? 근육량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내 체수분량 플러스 단백질량 두 개의 합이 근육량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분량이 이게 부정수치도 수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근육량으로 그냥 체크해버린 거예요. 인바디에서는.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들 뭐라고 얘기해요? 근육만. 아 이게 근육량이 남다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그래서 이제 상체 운동만 주장창 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이분은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막힌 데를 뚫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부종 수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뭘 보고? 발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팔을 다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한 달 동안 계속 기구살이 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종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자꾸 불편하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하니까 여기 목이라든지 얼굴이 자꾸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바디 요 두 개를 뽑았어요. D자형 이상적인 그래프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솔루션이 됩니다. 자, 해독 능력이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이분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 하지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선천적으로 간이나 신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서플리먼트라든지 뭔가 해결책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크게 편차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네, 팔자를 달았죠? 외수분비는 이것도 크게 나쁘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3.82 정도 되면 괜찮은 편인데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면 다리 때문에. 다리 때문에. 다음입니다. 이분은 회복하려고 부정 수치가 높아졌어요. 회복하려고 부정 수치가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때? 왼팔에서 오른팔 빼니까 어때? 아까 0.1만 차이 나도 엄청 큰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어때? 0.2가 나왔어요. 거의 0.3까지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 부정수치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는 쓰는 팔만 계속 쓰고 안 쓰는 팔은 계속 놔두는 거야. 그러면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뭐야? 얼굴에 부정기가 평생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요런 것들. 그래서 안에 달면 어때요? 몸이 회복하고 있으니까 물을 계속 몸에서 생성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정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죠. V자까지 달아버렸잖아. 저의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은행 대학 다니시는 분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가고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딱 저녁에 와서 인바디 딱 쟀는데 뭐냐 0.40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뭐 다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런 얘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솔루션 갑니다. 해독 능력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런 분한테 디톡스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디톡스. 그래서 물량 뭐 이렇게 제가 계산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분은 유산균 섭취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장내 힘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장내 힘이 많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간단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라. 라고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우먼즈 팩이 지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어요. 61세 정도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갱년기가 지나가고 뭔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먼즈 팩과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뭐냐면 체지방을 다 감소시킬 수 있는 저희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운동적으로도 솔루션을 드려야 되잖아. 그죠? 운동적으로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많이 시켜봤어요. 러닝도 태워보고 웨이트도 시켜보고 근데 생각보다 부종이 안 빠져요. 생각보다 부종이 안 빠져.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회원님들한테 이 다리 부종, 이 고민인 하체 이 붉어 보이는 걸 어떻게 하면 좀 개선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저는 그라스톤이라는 툴이었어요. 이게 이제 근막을 당겨주고 뭔가 자가적으로 순환을 못 시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분 한 분이에요. 국내에서 정말 제대로 티칭하고 정말 정확하게 알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한영규 선생님이라고 이분 딱 한 분이에요.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분이랑 같이 세미나도 듣고 같이 이분한테 배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크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또 잘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쓰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등족해 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큰 용기예요, 그죠? 진짜 좀 박수를 좀 많이 쳐주세요. 다시 한 번만. 지금 이제 정선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부정이 조금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옆으로 가셔서 자 그냥 깽발로 자 신발 벗으시고요. 여기 깽발로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 하나 들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폴짝폴짝 한번 뛰어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힘 빼고. 그때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왼발이었죠, 방금? 저는 오른발에 저 글라스톤을 할 거거든요. 왜냐면 오른발이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할 건데, 자, 오른발 깽발 뛰어볼게요. 그렇지. 이건 본인만이 느껴요.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느낄 수도 있어. 오케이, 다시. 이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아니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요거 지금 블루 스프린 되는데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그대로 엎드릴게요. 이 자세로. 제가 수업 다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네, 바지를 좀 걷어주시고.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냥 1, 2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보통 글라스톤을 하면 글라스톤 한 전용 크림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비싸요. 비싸서 사실 저는 GNH 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찌마 대고 엎드리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른쪽 다리 한다고 그랬죠? 오른쪽 다리에 한쪽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올립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느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나오냐? 오케이, 됐습니다. 큰 용기라고 했죠, 제가. 다시 발동하거든요. 발바닥까지. 이분이 또 특징이 뭐냐면 조풍이 무너져 있어요. 평발이에요. 평발기가 있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을 못 써요. 엄지발가락을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종아리를 못 쓰고, 종아리를 못 쓰면 햄스트링을 못 써요. 햄스트링을 못 쓰면 힙까지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힙이 안 커지는 거예요. 힙이 안 커지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나중에 계속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회원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 먼저 다 아시죠? 네. 자, 조금 나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음악을 하시고 아프진 않아요. 이게 손으로 하면 손으로 마사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마사지 하면 단점이 뭐죠? 아파요. 아프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제가 체력이 딸린다. 제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진짜 한 4타임, 4타임만 하고 나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기가 빠지면 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툴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시연하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연장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가 엣지가 있어가지고 엣지에다가 근막을 잡아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들어갈 수 있게끔. 피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툴에 따라서 느낌도 받는 사람이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이 많이 아프지 않다는 거. 마사지는 많이 아프지만 마사지 받으러 가셔서 피 멍들 때까지 마사지 받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다 혈관 터진 거예요, 그게. 혈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응고되죠? 응고되면 어때요? 더 움직임이 안 나와요. 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지. 좋아요. 다 끝나갑니다. 많이 하지도 않는다.
됐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일어서셔서 아까 저쪽에 가셔가지고 저쪽에 가셔가지고 왼발로 다시 한번 뛰어보세요. 자, 왼발부터 먼저 할게요. 왼발을 대고요? 왼발을 대고 오른발 들고 왼발 대기.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오케이, 그리고 오른발.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한데 5분 이상 걸려야 돼요. 5분 이상 걸려야 돼요. 본인이 근데 움직임이 아까보다 점프력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제 옆에서 보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시연한다는 게 한계가 항상 있어요. 제 예측이랑 항상 딱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력이.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저희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걷는 게. 그래서 걷는 걸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자, 이거 플레이 좀 시켜주세요. 자, 제가 인바디 중에 닮지 못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인바디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대신할게요. 이분 스타일이 어때요? 하체가 가늘죠? 상체 비만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게중심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어때요? 상체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체중이 이렇게 쏟아져 있으니까 어디가 힘이 많이 가냐면 이런 정경골근이 피로도가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펴줘야 돼. 이 사람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걸 항상 펴주는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칭 여기 늘려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옆자세에서 뒷모습입니다. 특징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요거 플레이 해주세요. 자, 발이 바깥으로 빠지죠. 이분도 어때요? 아치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여기가 움직임이 없어요. 흉추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딱딱한 거예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체 비만형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순환 고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든지 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운동은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하체 운동 많이 시켜야 되겠죠. 피가 밑으로 많이 가요. 근육량이 많아질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려고 했다가 시간 안 돼서 이제 영상을 생략하고요. 사실 영상 하나 보려고 그랬거든요. 보지 않겠습니다. 켜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바다에 말미잘이나 멍게가 있어요. 걔네들이 바다를 막 헤엄치고 있다가 바위 위에 딱 붙어요. 그러면은 안 움직여도 되죠. 막 헤엄치고 있다가 이 바위 위에 딱 붙었어. 걔네들이 말미잘이나 멍게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니,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뇌와 신경을 다 먹습니다. 누가? 말미잘과 멍게가 벽에 붙었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뇌랑 신경을 다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움직이려고 태어났어요.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근데 지금 뭐야? 계속 이제 바쁘신 와중에 앉아있고 8시간씩 근무하고 움직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뇌가 계속 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많이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덜 늙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해주면 좋아요?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서플리먼트 먹고 그리고 한시세끼 식사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건강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뇌가 다시 더 주름이 짜글짜글 지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움직임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